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삼양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삼양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탕 회사죠. 그리고 식품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식품 첨가제로 더 유명하기도 하고요. 이 삼양사가 이 전기차 소재 같은 이 산업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, 이 삼양사가 제약사이기도 하다는 걸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삼양사 하면 그냥 설탕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. 근데 이 삼양사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산업용 소재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는 식품하고 이 산업용 소재 쪽하고 거의 뭐 50대 50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로 이 산업용 소재나 이런 소제품 쪽을 많이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연구 개발만 봐도 이 식품의 연구 개발보다도 오히려 더 이런 산업용 소재 이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. 그리고 현재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이 식품 쪽이 53%, 그다음에 화학 쪽이 46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이 화학 쪽에 전기차 소재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매출 외형이 뭐 2조 원대가 넘는 뭐 매출량이 굉장히 크죠.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요즘같이 어려운 때 꾸준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이 안정되어 있는 거죠. 식품이다 보니까 그 식품이 이게 뭐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, 우리나라는 특히 설탕이나 이런 300 그 관련 식품 회사들은 거의 독과점 회사입니다. 독과점. 그리고 최대주가 이번에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 쪽이 61%나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특수관계인들 포함하면 64%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지분은 35% 정도밖에 안 되죠. 그것도 특수관계인 제외하고,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가들을 제외하면 그나마도 몇 프로 안 되는, 즉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삼양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그 삼양홀딩스의 계열사로 이제 그 자회사로 삼양사라는 사업 자회사가 있고, 그 삼양사 밑에 이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쭉 남아 있죠. KCI나 이런 업체도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삼양홀딩스라는 지주회사 밑에 삼양바이오팜, 삼양석유화학 이런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.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삼양사는 예전 그 전북은행 시절부터 JB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려요. 즉 최대주주입니다. 그래서 삼양사가 단 한 번도 최대주, 개인 최대주를 놓친 적이 없이 꾸준히 이 전북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가져오고 있는데요. 다만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JB금융지주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. 이 말은 은행장 또 이사들을 추천권이 없다는 거죠. 이게 우리나라 이 금융 소유 구조에 갖고 있는 좀 특징이기도 한데,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원회가 작년부터 계속 말해온 건 이러한 금산분리법을 완화를 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, 그렇게 해서 금융자본의 자본금을 더 확충을 해서 금융자본을 키우는, 금융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가겠다 했지만, 이미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웬만한 산업자본보다는 등치가 큽니다. 메가뱅크로 커졌기 때문에. 이 그러니까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, 이 국민, KB나 뭐 신한, 하나, 이것도 몇 개 은행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메가뱅크가 되어버렸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되거나 뭐 아예 그냥 철회가 될 경우에는 삼양사는 제일 먼저 JB금융지주의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. 대표적으로 그 금융권의 이 최대주주 하면 대구은행, DGB의 삼성생명, 그다음에 부산은행의 이 롯데, 이걸 롯데 그때 제과인가요? 또 호텔인가요? 부산은행의 최대주주가 갑자기 이제 롯데인 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떤 계열사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. 하여튼 요 대표적인 요 세 회사가 은행에 대해서 지배를
안정적인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삼양사는 JB금융지주의 실질적인 단임체제주로 말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. 그리고 지금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JB금융지주의 14%로 2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얼라인 파트너스는 행동주의 주주로 유명하죠. 그래서 삼양사에게 이 그 주가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도 JB금융지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양사에게도 뭐 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. 왜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 이전부터 계속 갖고만 있는 지분이에요. 이게 뭐 어떤 상업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있거나 물론 배당은 매년 받아왔지만 이 JB금융지주 지분을 갖고 뭐 삼양사가 뭐 금융사업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분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수익 자산이 돼버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대주로 들어온 것은 나름대로 이러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. 그래서 JB금융지주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삼양사는 보시다시피 이제 서서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. 삼양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.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최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가들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, 왜냐면 이 유통량이 너무 줄어들면 말 그대로 유통 주식이 너무 적으면 상장 폐지될 위험성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도 또 여차하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. 그래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양사의 온기, 그러니까 2022년 온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적정 주가는 10만 원대 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향후 꾸준히 주가를 반영을 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왜냐면 안정적인 식품 쪽에 이 매출과 순이익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 산업용 소재 쪽이나 이쪽은 성장하는 사업이, 그래서 이 안정적인 사업과 성장하는 사업 양쪽에 걸쳐서 그 뭐랄까 사업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안정적인, 특히 경기 침체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거기다가 JB금융지주의 지분까지도 예전과 다르게 이 JB금융지주가 말 그대로 이 금산분리법에서 그 완화되거나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삼양사의 입지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. 은행을 보유한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, 은행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. 그런 것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특히 부동산에서도 이런 오래된 기업들은 알짜배기 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예전에 뭐 20년, 30년 전에 샀을 때 그대로 부동산 가치를 그냥 그때 기록으로 장부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장부가 이거를 재평가를 해버리면 자산 가치가 확 늘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러면 말 그대로 대출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말 그대로 자금 동원 능력이 크고 그래서 M&A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회사 내부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